정의당 제주도당이 재미썸 건물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여전히 카지노 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후폭풍이 예고된 가운데 10년 이어진 소송에 마지막까지 참여한 유일한 예래마을 토박이 강민철 씨를 뉴스 주민에서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썸 건물 매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고 명확한 해법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 3명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이 106억 원의 재미썸 건물 매입 계약을 한 건 지난해 6월. 공론화 부족과 보고 누락 등의 절차상 문제는 물론 매입 절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감사를 실시해 건물 감정평가액이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절차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전문가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다소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정의당 제주도당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박경훈 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회 협력국장, 재미썸 대표 이모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민 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및 재발 방지, 공직사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문화예술재단 이사들과 제주도의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미썸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민 설명회 일정이 오는 13일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오는 13일쯤 개최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주 안에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설명회가 열릴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산읍 반대 주민 등은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는 아직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최근 제주 신화월드에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카지노의 직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카지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카지노를 그대로 감독하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초. 중문단지 호텔의 카지노를 신화월드로 이전해 7배로 확장하는 변경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제주도청 카지노 감독과 소속 사무관의 딸을 카지노 직원으로 채용해준 혐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카지노 감독 과장과 해당 사무관 등 2명을 지난해 4월 입건한 뒤 10월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2사람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들이 경찰에 입건된 지 10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도 보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채용시켰다는 사무관은 지난해 8월 정기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카지노 감독 과장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결백을 좀 주장하는 입장이고 판결 결과라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측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경에 지금 놔둔 상태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반드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직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뇌물수수는 물론 도박이나 음란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빠르면 경찰에 입건되거나 늦어도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는 직위를 해제해왔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아직도 그 직위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 감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카지노 감독과가 카지노 인허가 업무는 물론 매출액을 조사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자금 세탁 여부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 경찰 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화월드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완공되는 드림타워도 초대형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어 소규모 카지노를 이전에 확장하는 변경 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또 다른 초대형 카지노의 인허가 심사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대 로스쿨에서 아들이 교수인 아버지의 수업을 수강 신청해 수업을 받다 휴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대에 따르면 로스쿨 교수 A씨의 아들인 B씨가 지난해 2학기 아버지가 수업하는 과목 2개를 선택해 수강하다 다른 학생들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휴학했습니다. 제주대는 규정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성적 평가가 나오기 전에 특별 휴학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잘못된 개발 결정이 초래한 부작용이 큰데요.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등 거센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래마을 실제 토지주로서는 유일하게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 마지막까지 참여한 강민철 씨를 뉴스 주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토지 수용 재결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 관련 인허가까지 모두 무효 결정이 내려진 서귀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강민철 씨는 이번 판결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140평을 10여 년 만에야 되찾게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고 덤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 판결의 토지 수용과 허가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미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들을 인정을 안 하고 이제까지 왔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소를 예상하지 못한 법정 싸움을 결심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마을의 가치를 파괴하며 수시로 바뀐 개발 계획과 방식.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이루어지고 같이 한다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1심에서 패소해 소송을 함께한 토지주 23명 가운데 19명이 항소를 포기하고 지역 주민들마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강 씨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법에서 이겨서 뒤집히고 대법까지 가는 과정도 진짜 좌불안석 딱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주민들은 개발을 저해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더 좋은 개발이 기다리는 걸 몰라요. 소송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보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진정한 개발이 먼저라는 강민철 씨. 지난 10여 년간 조급하게 진행된 난개발이 불러온 제주 사회의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래단지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개발을 천천히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뭘 만들어서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급함을 약간만 내려놓으면 앞으로 더 좋은 모델이 되고 제주 전체가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범국본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녹지그룹은 의료 경험이 없고 건물도 가압류돼 있는 등 부실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삭발식과 함께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그린 자전거 교실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아름다운 선거 홍보 깃발을 달고 자전거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매주 3차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와 금품 선거 배격 등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전략보고회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16개 기관은 올해 핵심 사업과 개선 과제, 경영 전략 등을 발표하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장의 경영 성과 계약을 통해 책임 경영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제주 지역의 해녀와 어민 등 해양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해녀들이 조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스쿠버들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건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경과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5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운 뒤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64살 이모 씨와 현장 소장 45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제주 시내에 빌딩을 지으며 방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를 설치해놓고 제주시에 방화 유리를 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